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총 파일을 2개 업로드 할 거고요. 영상 파일을요. 첫 번째 파일은 짧게 이번에 중간고사 본 것들 리뷰하고 채점 기준 말해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동영상은 20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우선 원래는 시험지는 2단이었는데 지금 1단으로 해놓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보시면 1번 문제는 다음은 플라즈마를 설명하는 여러 정의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라고 말을 했고, 제가 영어랑 한글 모두 정답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문제고 각각 2점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규모는 크지만 느슨하게 조직된 사람들의 그룹이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이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전자나 양이온 그런 것들이 서로 거리가 멀더라도 쿨롱 폴스에 의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집단 거동, 집단적 거동 혹은 콜렉티브 비헤비어라고 말합니다. 한글이나 영어를 각각 써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또 플라즈마에 관련된 또 다른 정의인데요. 어떤 컬렉션,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차징된 찰지드 파리클의 어떤 움직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electrically neutral이 정답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다는 말은 이 전자나 양이온이나 차지드 파티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평균으로만 봤을 때만 그들은 전체적인 체인버 안에서 혹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정기적 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의 플라즈마 안에서 어떤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들의 키네틱 에너지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근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대상으로 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였으니까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 주변의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로 봤을 때, 그 주변의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입자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키네틱 에너지가 더 커야지만 입자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면 이 전자나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키네틱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챔버 안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일렉트리컬리 뉴트럴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코사인 뉴트럴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 차지티 파티클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연결되는 문제죠.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요. 빈칸을 채우라고 했고 영어만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만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했고요. 첫 번째,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장의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는 벡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스칼라 장에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를 그레디언트로 취하면 그것으로부터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는 벡터장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게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없습니다. 크기만 있죠. 그래서 어떤 방 안에 만약 각각 온도가 다르다면 혹은 전 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때 온도가 가장 높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화살표를 그은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온도의 그레디언트를 보여주는 것이고 온도의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는 벡터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데요. 개의 어떤 한 지점에서 벡터장이 퍼지고 있는지 혹은 모여 사라지는지를 합산해내는 값입니다.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크면 나가는 양이 더 많다는 거겠죠.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자기장과 전기장을 다이버전스를 취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있죠. 따라서 플러스만 존재했을 때 그 플러스에서는 전기장이 나가는 방향만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방향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이버전스는 각각 0보다 크거나 작은 것인데 자기장은 자기 홀극 쌍극자가 항상 있죠. 자기장은 항상 N극과 S극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N극에서 나갔으면 S극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모여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0이 되겠죠. 다이버전스는.
다음 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 시스템의 한 지점에서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국 회전하지 않으면 컬은 0이 되겠죠. 어떤 벡터에 컬을 취하면 그리고 그것도 역시 벡터, 회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벡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제시된 플라자 변수 기호만을 활용해서 수식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결국 일렉트론 레디우스 스몰 r, 라지 r은 뉴트럴 레디우스고요. 가스 덴시티, 일렉트론 벨로시티, 그다음에 크로스 섹션 오브 일렉트론 뉴트럴 콜리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로스 섹션 오브 뉴트럴 콜리전 이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요거 뉴트럴로 우리가 바꾸기로 했죠, 조교가. 했을 때 뉴트럴 컬리전의 크로스 섹션 같은 경우에는 라지 r과 라지 r이 더해져겠죠. 그래서 파이 r 더하기 r의 제곱 혹은 이거를 2r의 제곱이니까 4 파이 그리고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일렉트론 뉴트럴 컬리전의 컬리전 프리퀀시를 세 개의 변수들의 곱비로 표현하라고 했고요. 따라서 일렉트론 뉴트럴 컬리전 프리퀀시는 가스 덴시티 이 미천자도 써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크로스 섹션 시그마 나와 있죠. 그다음에 누 있고요. 콜리전 프리퀀시 오브 일렉트론 뉴트럴 컬리전 프리퀀시 이렇게 쓰면 정답이고요. 민 프리 패스 같은 경우에는 람자는 위에 있는 수식 그대로 변수 사용해가지고 ng 시그마 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전자와 아르곤 가스가 충돌했을 때 충돌 단면적인데요. 세로축 같은 경우는 미터의 제곱입니다. 어떠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로축은 뭐예요?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혹은 전자의 에너지죠. 그렇죠. 가로축은 전자의 에너지고 따라서 전자의 온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전자의 각각의 이건 한 체인버 안에서 만약에 전자의 충돌 주파수 혹은 전자의 민 프리패스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각각의 그 체인버 안에는 다양한 에너지 대역의 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전자들의 크로스 섹션들을 각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의 크로스 섹션을 사용해서 우리는 민 프리패스라든지 혹은 콜리전 프리퀀시를 체인버 안에 대표값 하나로 즉 각각의 에너지 전자들이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에 해당되는 충돌을 모두 고려해서 어떤 평균값을 취한 게 충돌 주파수 혹은 민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축은 전자 온도 하나의 전자 온도에서 하나의 크로스 섹션 갖는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전자는 체인버 안에서 맥스웰리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맥스웰리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전자는 0부터 무한대 에너지까지 다양한 전자 에너지를 갖는 전자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가로축은 전자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다음 1번은 탄성 충돌, 2번은 15.76 일렉트론 볼트의 트레시홀드 에너지를 가지는 이온화 충돌, 3번은 익사이테이션 하는 여기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충돌의 시작 에너지가 이온화 충돌 에너지보다 더 작겠죠. 여기는 단순히 전자가 뉴트럴과 충돌해서 뉴트럴의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뿜어냈다가 다시 전자가 다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충돌이 이온화 충돌보다 트레시홀드 에너지, 문턱 전압이 낮습니다. 다음 4번, 5번. 사실 밑에 답이 있었어요. 전자 에너지라고. 충돌 단면적을 도식한 그림이죠. 이렇게 특이한 영향성을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좌측 원대역 같은 경우에는 람자후어 효과 혹은 람사워 효과라고 부르고 아, 람사워 미니멈이라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단어가 들어가거나 파동 입자의 이중성, 전자의 파동성 혹은 포텐셜 장애물 산란 사이 상호작용을 적으면 모두 다 정답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우측 원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제이션 스케이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어떤 중성 입자 근처를 지나갈 때 전자가 천천히 지나가면 중성 입자에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서 양이온을 끌어당기고 전자를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내겠죠, 위쪽으로. 그러면 전자가 충돌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빠르게 지나간다면 전자에 의해서 양극과 플러스 마이너스로 살짝 이렇게 틀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충돌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폴라리제이션 스케이터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답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 파티클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인 GUX를 통해서 스탠다드 벨로시티 베리에이션 시그마를 구하라.
그것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를 각각 설명하는 게 3점, 3점입니다. 그래서 유도는 간단합니다. 제가 두 개를 주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뒤집어져야겠죠. 그다음에 적분 공식도 제가 친절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잘 적어내면 저 정답만 적으면은 빵점입니다. 정답만 적으면 0점이고요. 이렇게 최종 스탠다드 베리에이션까지 스퀘어 루트 n분의 kt가 되겠죠. 그리고 이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면 분사는 전자 온도와 관련이 돼 있고요. 전자 온도가 높을수록 이 분포 함수의 좌우 분산이 더 커지겠죠. 그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educed momentum equation이죠. 원래 momentum equation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렇게 reduced momentum equation을 사용해서 볼츠만 릴레이션을 유도하라고 적었는데요. 볼츠만 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안에 어떤 플라즈마 시스템 안에서 전기장과 프레셔 거리디언츠가 서로 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체인버 안에서 밀도 구배를 유추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지 상태를 가정하고 즉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 상황에서 충돌도 우리가 무시한다고 가정하면요. 그렇다면 0은 2n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E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 수식을 아래와 같이 유도하고요. 원래는 여기서 적분 수식을 미분 수식을 더욱더 사용하고 뭐 적분 미분을 잘 해야겠지만 그대로 최종 수식을 적으면 정답이고요. 각각의 1점씩을 배정했습니다. 각각의 1점씩을 배정했고요. 사실 여기가 T분의 V가 뭐 KT분의 EV인지 그렇게 뭐 볼트인지 일렉트론 볼트인지 정확히 적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만 적으면 인정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는 크라이테리아 퍼 플라즈마를 적어라고 했는데 한 문제가 설명하라 그랬죠.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 디바이랭스가 챔버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 즉 쿼사인 뉴트럴리티를 만족하지 못하는 디바이랭스보다 훨씬 더 챔버가 커야겠죠. 두 번째는 디바이랭스 안에서는 입자가 하나보다 훨씬 더 많아야지 그 플라즈마라는 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제가 등호를 생략했는데 말로만 설명하면 전자가 플라즈마 안에서 외부 퍼터베이션에 반응하며 떨리는 그 속도 혹은 주파수가 그 전자의 콜리전 프리퀀시보다는 훨씬 더 빨라야겠죠. 만약에 외부 퍼터베이션이 플라즈마 안에 주어졌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툭 플라즈마를 쳤는데 그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플라즈마가 자체적으로 느리게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면 플라즈마는 없어집니다. 커진 뉴트럴리티를 만족하지 않겠죠. 그와 비슷하게 전자가 뉴트럴과 충돌해서 만약에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영으로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벽으로 나가게 된다면 플라즈마는 유지되지 않겠죠. 그보다 빠르게 전자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t가 크다. 오메가 t가 훨씬 더 큰데 뭐보다 크냐? 전자의 콜리전 타임보다 c가 콜리전입니다. 콜리전 프리퀀시보다 커야 된다. 화살표 부등호는 왼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간고사 채점을 이번 주 안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중간고사를 시험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제가 유도도 간단한 유도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게 특히나 이거는 퀴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냈고요. 근데 다음 이제 기말고사는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낼 거니까 그에 대해서 열심히 대비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